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한 남자가 골프장에서 만난 캐디와 나눈 위험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소연은 내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박 지점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이것밖에 없을까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던 그 순간, 내 인생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기훈, 올해 62이다. 30년 넘게 은행 창구와 지점 장실을 오가며 살았다. 퇴직금 받고 나오던 날 동료들이 건넨 말은 이랬다. 이제 인생 즐기세요, 지점장님. 즐긴다는 게 뭔지 몰랐다. 그냥 아내 따라 골프나 배워볼까 싶었다. 아내는 이미 3년 전부터 회원권 끊어두고 주말마다 나갔으니까. 나는 그저 옆에 붙어 걸으며 채 한두 개 휘둘러 보는 정도였다. 은행원으로 산다는 건 사람을 읽는 일이었다. 고객이 대출 상담하러 왔을 때 눈빛만 봐도 상환 능력이 보였다. 부하 직원이 사표 낼 타이밍도 표정에서 읽었다. 30년간 그렇게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은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퇴직하고 나니 텅 빈 방 하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와 대화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TV를 틀어도 책을 펴도 메워지지 않는 허기. 그러다 지난 9월 초 처음으로 혼자 라운딩을 신청했다. 아내가 친구들과 약속이 겹쳤고 나는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TV 틀면 정치 뉴스, 끄면 시계 소리만 들렸다. 골프장 예약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혼자 필드에 나간다는 게 이상하게 두려웠다. 그날 아침은 선선했다. 골프장 입구에 도착하니 프런트 직원이 능숙하게 안내했다. 오늘 캐디는 김소연 씨입니다. 경력 8년 차시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캐디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냥 공이나 몇 개 쳐보고 점심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카트에 올라 첫 홀로 가는 길, 그녀가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박기훈 회원님.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라운딩 하시게 최선을 다할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보였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얼굴선은 또렷했다.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웃는 모습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다. 카트가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날씨 얘기, 코스 상태 얘기를 자연스럽게 건넸다. 프로페셔널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캐디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말투에 온기가 있었다고 할까? 처음엔 그냥 그랬다. 프로페셔널한 캐디구나 정도. 하지만 첫 티샷을 준비하는 순간 그녀가 내 뒤에 섰다. 회원님, 어깨에 힘 좀 빼보세요. 그립은 지금보다 손가락 하나 정도 더 느슨하게. 그녀의 손이 내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장갑 낀 손끝이었지만 그 접촉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 서늘하다기보다는 뜨거웠다. 62 인생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공은 예상보다 멀리 날아갔다. 와, 좋으신데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소연이 박수를 쳤다.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은행 지점장 시절 고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끝내고 박수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의무감이었다면 지금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내가 잘했다고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달콤한 일인 줄 몰랐다. 라운딩 내내 그녀는 내 옆에 있었다. 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을 말해주고 퍼팅 라인을 손으로 그어가며 설명했다. 그 손놀림이 유독 섬세했다. 여기서 한 뼘 정도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신 있게 치세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의 눈동자, 입술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방울까지. 초가을 햇살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다. 7번째 홀쯤 됐을 때였다. 공이 러프에 빠졌다. 소연이 먼저 걸어가 공을 찾았다. 여기 있어요, 회원님. 그녀가 몸을 숙여 공을 집어 올릴 때 티셔츠 뒷목이 살짝 내려가며 목선이 드러났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돌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순간 나는 내가 무얼 보고 있었는지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9홀을 다 돌고 클럽하우스 앞에 섰을 때 소연이 물었다. 오늘 어떠셨어요, 회원님? 좋았어요. 다음에도 부탁해도 될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골프 예약이 아니라는 걸.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다. 손가락이 스칠 때 또다시 그 전류 같은 느낌이 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내가 저녁 차린 걸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62의 남자였다. 은퇴했고 아내가 있었고 손주도 있었다. 그런데 30대 캐디의 미소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자꾸 그 서랍이 신경 쓰였다. 밤새 뒤척이다 한 번 더 꺼내봤다. 김소연. 캐디. 전화번호.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떨림이 얼마나 큰 파문으로 번질지. 이 명함 한 장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명함을 손에 쥔 채 사흘을 보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커피를 내려줄 때도 신문을 펼칠 때도 머릿속엔 소연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가 허락처럼 들렸다. 아니, 나는 그렇게 들리길 바랐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여보세요. 박기훈 회원님이시죠?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다. 반가웠다는 듯이. 다음 주 목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대답은 너무 빨리 나왔다.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뭘 한 거지 나는. 목요일 아침은 비가 내렸다. 가랑비였다. 골프장에 도착하니 소연이 이미 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다. 회원님,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적을 테니까. 그녀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더 길 테니까. 첫 홀로 가는 카트 안은 습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소연이 타월로 내 어깨에 묻은 빗물을 닦아줬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타월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 나는 숨을 참았다. 티샷을 칠 때도 비는 계속 내렸다. 소연이 우산을 받쳐들었다. 회원님 머리 위로요. 우산이 작아서 그녀는 반쯤 비를 맞았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공을 치면서도 자꾸 그녀 쪽을 힐끗거렸다. 어깨가 젖고 있었다. 우산을 내가 들겠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너무 티가 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5번째 홀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우산이 뒤집힐 뻔했다. 소연이 비틀거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팔을 잡은 채 몇 초를 더 머물렀다. 우비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가늘지만 단단한 팔뚝의 감촉. 나는 천천히 손을 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클럽하우스 식당은 한산했다. 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운딩을 취소했다. 소연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같이 드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김치찌개를 시켰다. 밥을 먹으면서 소연이 물었다. 회원님은 골프 말고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 일 시작하기 전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왜 캐디가 됐을까? 가족은 있을까?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선을 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소연이 먼저 말했다. 저 이혼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 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을까? 힘드셨겠어요. 나는 겨우 그 말만 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비는 오후 내내 계속됐다. 우리는 18홀을 다 돌았다. 끝날 때쯤 나는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회원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가 수건을 하나 더 건넸다. 손이 닿을 때 또다시 그 전율이 왔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소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내 안에선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라운딩은 언제 잡아야 할까? 너무 자주 가면 이상할까? 아내는 눈치챌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사람으로 가득했다. 나는 베개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러면 이 감정이 정리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 번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한 번만 덜하던 다짐은 일주일도 못 갔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또 걸었다. 한 달 사이 5번을 만났다. 아내에게는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둘러댔다. 골프가 몸에 좋대. 요즘 기분도 나아졌고.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일이지 뭐. 그 무심한 반응이 오히려 나를 더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날도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소연이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박 지점장 자주 보이던데. 응, 맨날 그 캐디랑 붙어 다니더라. 김소연이었나? 젊던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아, 이수준 회원도 그 얘기하던데. 나이 들어서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웃음소리가 터졌다. 가볍고 악에 없는 듯하지만 내 귓속에선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숨이 막혔다. 손에 쥔 컵이 덜컹거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소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회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소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소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이 들어서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나이 들어서 62. 나는 늙었다. 소연은 36, 26살 차이. 남들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였을까? 추잡한 늙은이와 생계를 위해 웃어주는 젊은 여자. 그렇게 보였을까? 며칠 후 나는 이수준과 마주쳤다. 골프장 프런트 앞에서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다. 박 지점장님,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건강 챙기시나 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네, 요즘 골프에 재미 붙였어요. 이 회원도 자주 오시잖아요. 이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점장님. 소연 씨 좋은 캐디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 사람들 입이 가볍거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뭐 별일 없으시겠지만 그냥 어른으로서 조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조언이라고 했지만 그건 경고였다. 입 조심하라는 협박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골프를 배우고 있을 뿐인데.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게 다야?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30년 부부였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평화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소연을 그만 만나야 하나?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소연과의 시간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착각. 그게 전부였는데. 핸드폰을 켰다. 소연의 번호가 떠올랐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맴돌았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끊어야 할까? 그때 문자가 왔다. 소연이었다. 회원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뭔가 무너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62의 남자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다. 소리 없이 아내가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나는 결심했다. 소연을 만나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이 감정이 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나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운딩 말고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골프장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평일 오후였다. 소연이 먼저 와 있었다.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캐디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그녀는 낯설면서도 위험하게 아름다웠다. 회원님,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 씨, 나는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떨렸다. 우리 둘 다. 회원님 소연이 말을 꺼냈다. 저도 회원님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요. 그 고백이 공기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그때 소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원님, 이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열어봤다. 사진이었다. 소연과 한 남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이게 뭐죠? 제 딸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작년에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양육권을 남편한테 빼앗겼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딸을 다시 데려오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변호사 비용도 있고 새 집도 구해야 하고.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다. 설마 회원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소연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딸 없이는 못 살아요. 회원님이 저한테 유일한 희망이에요. 나는 말을 잃었다. 지난 한 달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녀의 미소, 손길, 따뜻한 말들.
전부 계획된 것이었을까? 얼마예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3천만 원이요. 소연이 작게 답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소연 씨, 내가 당신한테 뭐였죠?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그냥 캐디와 회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님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필요했죠. 나는 쓰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회원님 마음 이용한 거죠.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니까.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식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이 돈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눈인사도 하지 말아요. 소연은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회원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쓰게 웃었다. 내 어리석음의 대가예요. 일주일 후 나는 돈을 건넸다. 은행에서 빼낸 예금이었다. 아내 몰래. 소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통장을 들고 서 있었다. 당신, 이거 뭐야? 3천만 원이 왜 빠져나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당신, 골프장 그 여자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아내는 통장을 던졌다.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잠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무너졌다. 소연도, 아내도, 내 자존심도. 한 달이 지났다. 아내와 나는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이 없었다. 이혼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소연이 보낸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다. 짧은 편지였다. 회원님, 딸을 데려왔어요. 새 집도 구했어요.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살 것 같아요. 회원님 덕분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사진이 동봉돼 있었다. 소연이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후회였을까?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저녁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한 일의 전부. 아내는 편지를 읽었다. 한참을 읽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 참 바보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내가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아이는 예쁘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여보, 내가 불렀다. 아내가 나를 봤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제 당신 골프 그만 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내가 방문을 열어줬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30년을 함께한 숨소리. 익숙하고 따뜻한. 62의 나이에 나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 돈도 신뢰도 자존심도 잃었다. 하지만 배웠다. 사랑은 때로 희생이고 용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아내와 마트에 간다. 장을 본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가끔 소연이 생각난다.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러길 바란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끝. 어떠셨나요? 6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